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나섰습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청와대 구조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자, 남경필 지사는 뭐라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코리아 리빌딩,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모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리아 리빌딩 포럼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네. 거기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구중궁궐 같은 곳에 있으니 민심도 못 듣고 문거리 권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청와대와 일반 국민 또 비서관들 사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좀 좁히는 작업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겁니다. 저희가 늘 보여드리는 위성사진인데요. 이제 청와대 본관 대통령이 집무했어야 하는 그곳, 그러나 자주 안 가셨던 그곳이 있고 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계속 보여드릴 텐데 근무 가는 곳들이 있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가 항상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참모진과의 소통의 부재, 대면 보고 이 얘기를 이제 언급이 집권 초부터 계속되는데 그때 네. 계속 나눈 얘기가 네. 저 대통령과 비서들 간의 물리적 거리거든요. 정심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 자체가 멀다는 겁니다. 즉 비서들이 근무하는 위민 1관, 2관, 3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통령의 집무실은 저 위에 있는 본관인데 차를 타고 가면 5분이고 도보로 가면 10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 들어와라.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데까지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과 비서들이 자주 접촉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네, 원래 예전에도 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너무 멀어서 네. 한데 모아보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저 본관을 개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저 본관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지어져서 도저히 개보수가 안 돼서 네. 노무현 대통령은 급기야 위민 1관이라고 하는 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넣어서 비서동과 함께 가까이서 의논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했는데 네. 실제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위문 일간에 그렇게 자주 오시지 않고 집권 후반기가 되니까 본관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혹시 대통령이 이렇게 저 참모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아랫사람들이 좀 불편해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쨌건 이 물리적 거리 때문에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침몰 때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 본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두 군데다 동시에 문서를 보냈다는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국정조사 장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내주고 그러죠. 저는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두 관저 아니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날 서면 보고를 보내서 어느 쪽에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집무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제 그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당일 들었습니까? 집무실에 갖다 넣어주고 상황보고를 정호성 제1비서관한테 넣어주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게 자, 그렇습니다. 관저에는 우리가 늘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럼 외국 정상들은 과연 참모들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정말로 동떨어진 곳에서 군림하는 것인지 얘기할 때 주로 선진국 예를 많이 들잖아요. 고정 기자. 네. 미국 사례 좀 하나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궁 이 백악관으로 불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본관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은 웨스트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바로 이곳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 웨스트윙 같은 경우에는 이 비서진들의 이 집무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그 양 옆으로 이렇게 이 비서실들의 집무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집무실을 영어로 할 때 오벌 오피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타원형, 달걀처럼 생긴 사무실이라는 뜻인데 진짜로 이렇게 원도 아니게 길쭉하게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대통령 집무실 오버오피스의 화면은 너무나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보다도 더 눈에 익숙한 네. 게 백악관의 집무실인데 그만큼 지금 저게 나오는 장면이 오버오피스인 거죠.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받으면서 업무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누워서 바이든 부통령과 편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건 실제로 저렇게 할까요? 그냥 촬영을 위해 저런 거 아니에요? 뭐 좀 그런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저 책상 앞에 있는 소파에서 여러 참모들을 불러서 미국 대통령이 논의를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 백악관의 구조를 보시면요. 네.
예, 보시면 뭐 선임 고문이라든지 비서실장의 사무실, 네. 부실장 사무실, 그다음 부통령 사무실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다닥다닥 예. 붙었다는 말이 맞겠네요. 문 2개 거치면 선임 고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거치면 비서실장이고요. 네. 안보부 장관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안보보좌관이나 비서실장처럼 높은 사람이 창이 양쪽이나 있는 귀퉁이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여기도 역시 서열에 따라 좋은 자리가 배치되긴 하나 보네요. 그나마 안보부 장관이나 비서실장이 그래도 대통령과 좀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준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 대통령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즉 가장 급한 게 어떤 국가 안보, 해외에서의 어떤 그 군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터졌을 때 옆에 있는 안보부 장관을 바로 방으로 불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저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이 문 열고 야 모여 그러면 서재든 국무회의장이든 다 주요 참모들이 모일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백악관을 다룬 드라마를 보면 네. 대통령이 참모들과 다리를 꼬고 책상 위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네. 담배를 피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대통령들이 네. 우리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아마도 새로 그 소장파 정치인들은 네. 청와대를 없애고 그래서 뭐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자라던가 네. 비서실과 국무위원들이 같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지금은 변화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변인 있는 곳까지 뭐 이 약도로 보면 한 30m, 40m 거리잖아요. 네, 뭐 그래서 소리를 지르진 않겠지만 인터폰으로 전화하면 한 1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네, 이 웨스트윙을 좀 참관한 이런 뭐 일반인들에게도 네. 상당히 열려 있고 일정 시간 이렇게 열려 있고 가서 보면은 가장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대통령이 다른 비서실 회의실에서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직접 이 관람객들이 목격할 수 있어서 그걸 네.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네. 이 백악관의 구조는 비서실과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한 고양대에 모여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고는 안 봅니다. 근데 제왕적인 게 저 청와대 공관 시스템이 제왕적인데 네. 저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게 아마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를. 저걸 보면은 꼭 뭐처럼 만드는가 하면은 장군들의 관사처럼 만들었어요. 관사는 저기 외진데 떨어져 있고 자기가 네. 지휘하늘 딱 오게 되면 참모들하고 딱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관사처럼 전화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자기가 딱 하는데 참모들이 다 모여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저 옆에 바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청와대 같은 거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요. 미국이나 또 러시아, 중국이 도청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탄이 아니라 반전자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 하나 지어가지고 네.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붙어 있어서 같이 지내야지 대통령 혼자 지내면 좋거든요. 저 안에서 관저처럼 지내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의 태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건 좀 새로 짓고 그렇게 해서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이 아니다 하는 말이 나오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 보면요. 천장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여기 뭐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의 회의하는 곳인데 대통령이 서명하는 장면 제가 저 영상 청와대 재관 영상 봤거든요. 거길 보면 천장도 너무 높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일하는 거 저라도 여기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정막강산이고요. 실제로 그 큰 집무실에 맨 구석에 대통령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앞에는 거의 족구를 해도 될 정도의 넓이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혼자서 근무하기에 안 좋고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공간이 저 귀퉁이만 촬영해서 그렇지 한 100평은 되는 그렇습니다. 앞에 아주 황안이 뚫려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저곳을 딱 한 번 가봤는데 임명장 받을 때 가봤는데 제가 볼 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서 그런지 청와대 대통령 만날 때는 위세를 꺾기 위해서 천정을 아주 높게 하고 권위주의적 양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 청와대 구조에는 위민 일관에 네. 대통령이 근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화벽 시설이 돼 있고 로켓포 공격에도 튼튼하게 지어 있는 위민 일관이 네. 대통령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위민 일관에서 수석 보좌관회와 국무회의를 할 수 있게끔 구조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영국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은 영국 런던에 항공 촬영한 장면인데, 자, 이제 수상 관저인데 다우닝가의 10번지라는 주소로 상징되는 곳이죠. 여기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다우닝가 10번지 이제 총리 관저인데요. 저기는 뭐 10번지에 총리 관저 있고 11번지에 재무부
장관의 관저가 다 10번지, 11번지, 9번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인가 10번지, 지금 이제 그 총리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네. 다운인가 10번지 총리 관저에는 사무실이 없답니다. 왜요? 또 책상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네. 영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국회가 상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도 항상 의회에 가서 의원들을 만나고 거기서 대부분을 직무를 보라. 이런 의미에서 다우닝가 10번지, 즉 총리 관저에는 특별한 책상은 없다고 합니다.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로 여기가 지금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간이 책상은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정식 근무처라는 생각을 버려라. 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의사당에 가서 일해라.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국총 의회 장면을 어떤 촬영하는 어떤 뉴스 영상들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총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리 옆에 의원들이 둘러싸가지고 질문을 막 주고받고 이런 얘기들 서서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국 의사당 장면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긴급 현안 질문이나 대정부 질의처럼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영국 의회 장면인데 저렇게 의회에 나가서 의원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할 것이 사무실에 앉아서 서면 보고만 받지 마라.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렇죠. 현재 의석수보다 좌석이 모자라서 네. 늦게 온 의원들은 서서 국회에서 총리와 대답을 해야 되고요. 입석인가요? 네, 입석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저것을 옮기자는 얘기도 많지만 의회 전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네. 다소 비좁지만 그 전통을 고수해 나가고 있다는 게 영국 의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저 시스템이 진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네. 신하들하고 매번 싸웁니다. 네. 그래서 막 지식 경쟁도 벌이고요. 네. 왕이 삐져갖고 니들이 다 해 하고 들어가고 어떨 땐 네. 화가 나면은 세자 당신이 하고 난 안 하겠어 하고 막 태업도 하고 하거든요. 네. 임금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필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박 대통령처럼 저렇게 숨어 있고 하게 되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대통령이 하려고 뽑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반드시 참모들이 모이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 시스템은 더 강화를 시키되 저 권위주의적인 건물하고 권위적인 운영을 깨야 됩니다. 권위적인 건물 그리고 그 운영 방식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을 모시는 방식 듣기 싫은 소리 내가 안 하겠다. 그 싫은 소리를 왜 내가 합니까? 딴 사람이 해줘야지. 그 관계겠죠. 프랑스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제왕적 전통 강한 전제군주가 많았던 프랑스 여기는 어떨까요? 엘리제 궁의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엘리제 궁인데요. 뭐 미국 그리고 뭐 영국과 비슷하게 프랑스 역시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모습 보면은 대통령과 이 측근들, 이 비서진들의 집무실이 한 군데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제 엘리제 궁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이제 전통도 깊고 유서 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고 좀 약간 그리고 약간 권위적인 모습도 살짝 보이지만 네. 이 문제는 가장 이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빠른 회의와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집무실들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천장이 높고 화려하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대통령이 참모들과 바짝 붙어 일한다는 점 그것만큼은 차이가 좀 눈에 띄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화려하고 천장 넘기는 말은 우리 청와대랑 비슷한데 우리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비서대 집무실이 차로 한 5분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프랑스는 굉장히 가깝게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다양한 사례를 봤습니다만 늘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 대통령이 저 위민관 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본관으로 올라가서 같이 일하거나 어쨌건 대대적인 공사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이번 정기국회 때 저 예산 반영해서 뭔가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요. 개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개헌, 대통령을 뽑고 수상을 뽑고 하는 거는요. 국가의 위기 관리를 잘해달라는 게 기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팀들을 가장 주변 옆에, 즉 공보관하고 안보수석 이런 사람을 제일 옆에 두고 자기가 유고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통령을 두는 시스템. 그렇게 미국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걸 참고해갖고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참모들을 갖다 붙여줘야죠. 그 다음에 벙커도 바로 들어가게. 그 9.11 테러 때 보게 되면 부시가 갑자기 그 비행기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네. 애완견 끼고 막 뛰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자기 부인은 콘택트 렌즈도 못 껴갖고 막 부인, 남편 팔을 잡고 따라갔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가깝게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 천안문 사건 때 보게 되면은 MB 대통령이 자기 부인 생일잔치 받고 있다가 네. 알았어 하고 하는데 5분인가 10분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위기 관리를 하려고 대통령을 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번 차제에 개헌하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이 뽑힌 다음에 시작하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논의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는 건지 좀 모색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효입니다.